저와 남편은 각자 직장을 다니던 중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미연아, 나는 너랑 가정 꾸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연구소에서 더 스펙을 키워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애도 낳고 많은 것들을 해볼 생각이야. 나랑 결혼해주라. 응? 이렇게 본인의 꿈에 대한 기획서까지 적어오면서 프로포즈를 해온 사람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그만 수락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마음이 없진 않았으니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었지만 한 가지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님이었는데요. 솔직히 웬만한 집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좀 눈치를 보지 않나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에 대한 애틋한 얘기를 전해오긴 했었답니다. 이 말에 저도 약간의 측은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미연아,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이 홀몸으로 나를 키웠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야. 좀 서툴고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잘 못하시긴 하지만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미연이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니 결혼 생전 처음 해보는 제 입장에서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기왕 하는 결혼이니 뭐든지 다 잘해보고 싶었답니다. 당시 저는 꽤나 똑순이 소리를 듣는 타입이라 혼수며 집 준비며 아주 야무지게 통장 관리하고 척척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도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고 다 맡겨두긴 했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은 경제적으로 막 윤택한 편은 아니었고 어머니 쪽에 좀 더 재산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전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이게 좀 불만이었던 건지 미리 전화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지 뭐예요. 우리 성준이 그동안 공부하고 돈 많이 못 모았던 거야.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남자가 집이며 다 해주란 법이 어딨니? 우리 때는 다 같이 어렵게 시작했어. 니네 때라고 뭐 벼락부자 된 게 아닌 이상 나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본다. 작게들 시작해서 아끼고 하면서 크게 재산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야. 당장 우리 성준이가 얼마 안 가져왔다고 너 그런 걸로 남편 잡으면 안 된다. 저는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 부분에 약간 긁어댔어요. 나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자꾸 어머니 말씀이 좀 거슬려. 언제는 반반 결혼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혼수랑 이것저것 다 완벽하게 해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결혼 준비 관련된 건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만 전화하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전화 안 해. 이거 자기가 좀 중간에서 끊어봐.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전 더 이상 예쁨 받으려고 내내 하는 며느리 역할은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쯤 되어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강력하게 교육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언니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사돈어른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언니를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했거든요. 동생이 제가 처음 겪어보는 예비 시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언니는 초장부터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왔어요. 야, 너 절대 틈주면 안 돼. 시어머니들은 꼭 그렇게 초반부터 며느리기를 누르려고 한다니까. 게다가 니네 시어머니는 혼자 아들 키워낸 자부심이 크지? 아니, 아들 혼자 키우신 건 대단하다 이거야. 근데 왜 그 대접을 남의 집 딸인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의 아들 데려다가 대신 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 아들 남의 집에 공짜로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주질 말던가. 나이 먹어 아들 키우는 거 싫어서 장가는 보내놓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다 참견하려 들고. 진짜 다들 왜 그러나 몰라. 너 처음부터 다 맞춰주지 말고 싫은 건 못한다고 똑바로 말해. 우리 언니는 본인 시어머니 문제로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분가하고 잘 해결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때 너무 징하게 되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처음엔 언니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깐 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긴 저는 될 수 있으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거리를 뒀답니다. 그때 계속 만나고 쫓아다녔으면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툭 하면 저한테 시비를 걸어대고 화만 내셨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중재도 화끈하게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도 못 당해. 자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정 힘들면 전화는 당분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그 부분에는 불만 없어. 남편 역시 자신 없어하고 이런 반응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 피하고 잘 안 만나고 심술 부리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귀여운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 저 역시 몸도 성치 않았기 때문에 체력도 딸렸고 우리 아기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나마 크게 도움이 되어주신 것이 친정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셨답니다. 원래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했는데 제 남편이 그 시기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위 불편할 테니 그냥 친정에 와서 지내라고 그러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알겠다고 하고 출산하고 바로 친정집으로 갔었죠. 저희 남편 재택근무로 집에서 지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완전히 줄었는데 이번에 출산 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듯 했어요. 애 낳자마자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리면 모양새가 그렇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자꾸 남편 옆에다가 저를 두려고 하셨지만 그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그냥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이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동안 그쪽에 머물렀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기는 차차 건강을 되찾았어요. 병원에서도 충분히 체력을 되찾고 우리 친정에 와서도 제대로 케어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헌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으니 이때 어머니가 툭 하면 전화 와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에 남편은 혼자만 놔두는 게 어딨냐? 네 남편은 애기 아빠인데 그렇게 처가 눈치 보여서 제대로 드나들지도 못하고 다른 시기도 아니고 하필이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가만둬도 혼자 눈치 보고 지낼 텐데 기를 얼마나 더 죽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애 아빠가 지금 자기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있잖아. 나도 한번 보려고 해도 이건 뭐 사돈집이니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말이다. 좌우지간 너도 적당히 하고 얼른 친정에서 나와라. 응? 계속 이렇게 야단을 하시는 통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게다가 스치듯 대충 내뱉으셨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상처 줬던지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신혼집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그때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본래 신혼집 위치는 시댁과 친정의 중간 위치에 잡고 양가에 왔다 갔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 얻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상황이 너무 바뀌었어요. 시댁에서는 아이 봐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은근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그래 왜 이야기 한 건이나 하고 있었다. 복직도 너무 미루면 회사에서 밀려난다면서 이번엔 어디에 먼저 물어본 거니? 사돈댁에 이미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한테 말한 거야? 그렇게 저에게 순서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당연히 시댁에 먼저 말씀드려봤다고 친정 부모님은 언니네 애들을 얼마 전까지 봐주셨기에 일단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곁눈질로 쓱 보시더니 안 싸더니 고생이 많으셨겠네. 애들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이야기 들어보니 사돈댁에 애들 맡기는 건 힘들어 보이긴 하고 근데 나도 말이다.
요즘 몸 상태가 영 그렇고 그래서 병원 다니는 게 일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손주도 손주인데 일단 내 몸 지키고 봐야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하시며 자꾸 무슨 말을 할 듯 안 할 듯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럼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아이 그냥 맡기는 것도 옛날 말이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러자 어머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그래, 네가 속 시원히 말 잘했다. 원래 예전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 했으니 돈이라도 받고 사는 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동안 밖에서 들은 게 있는데 교감으로 은퇴했다는 그 집은 한 달에 200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250 받는다고 하고 말이야. 그렇게 받아봐야 뭐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애들에게 묶여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저에게 선택지를 2개 주셨으니 225만 원이라는 최종 답안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액이면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금액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가족끼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결정해야 저도 그 다음 선택지를 찾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님께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도 계획 안 하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화를 내시더니 요즘 누가 200도 못 받으면서 아이 봐주려 하니 상주하는 시터도 250은 넘게 줘야 구해진다던데 네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나 보네 하시며 기분이 단단히 상하신 듯 곧장 등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움을 구하는 일이 힘들게 되었으니 염치불구하고 친정에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다행히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그날부터 왔다 갔다 하며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고 하다가 신혼집 계약 만기랑 맞물리면서 저희 집도 친정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일 친정에 오고 가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없을 땐 남편이 해야 하는데 매번 30분 40분씩 길에다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근처로 옮겨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남편도 그러자고 했었고요. 근데 친정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자 시댁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 못 봐준다고 하실 때보다 신혼집을 왜 옮겼냐 하실 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지내는 곳인데 위치가 어떻든 그걸 시댁에서 상관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막말로 집을 시댁에서 사준 것도 전세금을 몽땅 보태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없다 느껴졌고 그것 말고도 아이 보랴 회사 다니라 신경 쓸 일이 지천인데 상대 안 하고 남편부가 알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까지 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니들끼리 정해가지고 이사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나는 여지껏 몰랐네. 돈 없다 죽겠다 하기에 겨우 얻어서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네 친정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계속 서운하다며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어대시지를 않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짜증을 부려대시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너무 싫어지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꾹 참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어요. 이 사람도 듣고 제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나 다시는 이런 전화 안 받고 싶어. 솔직히 너무 지치고 다 짜증나. 내가 오늘 어머님이랑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반복되면 어머니와 좋은 감정으로 못 지낼 것 같아. 이건 당신이 하기 달렸어. 남편도 여러모로 상황이 꼬인 걸 알긴 알았는지 저의 노고를 자기도 안다면서 어머니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이 곧장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고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전화를 곧장 누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여전히 지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에 당장 앞에서 전화 걸라고 몰아붙였어요. 한참을 비비꼬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던 남편은 떠듬떠듬 사정을 설명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사단을 내버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불이 붙어서 그날 밤 늦게 택시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그러면서 현관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이 못된 것. 집에서 네 남편 애나 보게 하고 잘난 우리 아들 코수염 다 뽑아놓고 아주 능력 없는 동물로 집에서 굶겨 죽일 거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해졌더니 이제 우리 성준이랑 나를 이간질해. 진짜 한번 된통 당해볼래 너? 전 이때 자려던 차에 갑작스런 어머니 방문을 당한 격이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조곤조곤 제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애는 저희 엄마 아빠가 봐주시고 이 사람은 손 까딱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제 남편한테 애를 보게 했다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침 말을 잘했다는 듯이 씩 웃어가며 저한테 마구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우리 귀한 손주도 뺏어가서 CM이는 안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집도 네 집 근처로 옮겨버리고 말이야. 언제는 양가 가운데 얻겠다고 하더니만 말도 없이 쓱 바꿔서 옮겨버리고 네 눈엔 내가 아주 바보 천치 CM이로 보이지? 야, 너 웃기지 마. 내가 너 절대 그냥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쏟아내시는 통에 옆집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배를 누를 정도였어요. 하여간에 여자가 결혼했으면 진정 벗어나서 시댁에 머리 박고 살아야지. 대체 언제까지 그늘 밑에서 살 거야? 제정신이냐 네가? 이쯤부터 저는 이성을 잃고 따지게 되었답니다. 참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따위 말을 듣고 그냥 있는 건 바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와, 어머니, 저는 뭐 애 맡기고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럼 돈은 누가 버는데요? 애는 누가 봐줘요? 저희 친정은 애 봐주시는 용돈도 바짝 줄여서 받고 계세요. 어머니 저한테 처음에 애 5점만 봐줄 테니 220달러 하셨죠? 저희 친정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봐주고 밥까지 먹여서 씻겨서 넘겨줄 테니 돈은 그냥 150만 원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마저도 본인 사위가 직장도 없고 집에서 쉰다니까 100으로 깎아서 받으신다고요. 노인네들이서 꼬박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20일을 애를 봐주시는데 대체 100만 원이 가당키나 한 돈인가요? 저 역시 여기까지 숨도 안 쉬고 몰아세우다가 이쯤에서 쐐기를 박았어요. 누가 보면 남편 재택근마다 잘린 거 제 잘못인 줄 알겠네요, 어머니. 저 역시 불만인 건 마찬가지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어머니 아들도 똑같이 야단쳐서 잡으세요.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있는 건 어머니 아들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 반에 반만이라도 아들한테 하셔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취업시키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어깨만 들썩거리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애도 깨서 울고 있으니 밤늦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덧따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잔뜩 성난 얼굴로 현관을 나가버리시더군요. 이날의 기억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로 한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만 같아서는 몇 년간은 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그놈의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곧 돌아온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챙길 건데 남편네 가족인 어머니를 쏙 빼놓을 순 없잖아요. 양가 똑같이 드리는 선물 안 할 수도 없고 전 도무지 어머니께 연락하기 싫어서 남편 통해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한다고 우겨대시는 통에 정말 안 내키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었고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용돈 하시라고 30만 원이나 드렸답니다. 돈 들어가니까 이죽거리며 니네는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해대시더니
더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날 전부터 하도 어머니가 빽빽거리며 떼를 쓰셨는데 그건 저희 친정보다 본인을 더 일찍 만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애도 아니고 정말 60 넘으신 어르신이 왜 이런 생떼를 부리시는 걸까요? 전 더 신랑이 버리기도 싫고 지겨워서 우리 친정은 어버이날 지나고 휴일 잡아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때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민되었던 건 우리 친정은 현금으로 드려도 다